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주말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서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어졌고 윤석열이 서울 구치소에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정말 꿈이라면 악몽 그 자체,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이 분노와 절망감, 검찰을 또 향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해왔던 것인지, 또 7일이라는 즉시 항고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검이 석방 지휘를 내리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이 상황,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단, 더 나아가서는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순서 박종희의 스팟,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그중에 오늘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좀 내란성 질병을 다시 한번 앓게 되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의 석방. 처음에 석방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마치 그 의왕구치소에서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고,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꿈인지 생시인지 좀 어이가 상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그 추운 겨울날 광화문 광장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구속을 외치고 체포를 외치고 탄핵을 외쳤는데, 야,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나, 정말 분통이 터진 주말이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지인분들과 또 민주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윤석열이 이제 풀려났으니까 탄핵도 기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 또 내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전국이 뒤숭숭한 그러한 형국을 법원과 검찰이 만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정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내란성 질병을 더 앓게 됐다, 이런 목소리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법원의 판단 보고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신박한 논리를 야, 역시 판사는 자기가 결정낸 대로 아무렇게나 어떤 논리라도 갖다 쓸 수 있다더니 그걸 여기서 보여주네. 그래서 되게 놀랐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 미친 사람이 누굴까? 분명히 그 옆에 배석들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원래 구속 취소는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고 난 뒤부터 거의 한 달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게다가 끌었어요. 탄핵 심판 결정 난 다음에 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때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박근혜보다 훨씬 더 선동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그리고 훨씬 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주는 그 중차대한 결정을 네. 이 부장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부장 혼자는 생각이 그동안에 하나도 안 바뀌고 일관적으로 무조건 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판사들이 엉터리 같이 하면 검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게 바로 즉시항고라는 건데. 즉시항고. 그리고 어쩌면 지기현님 좀 비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면피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알아서 좀 뒷감당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김시무정을 비롯한 이진동 등등등 6명의 대검 간부들이 네.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는 걸 듣고 네. 야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 윤석열이랑 친해서 이따위 행동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놀란 포인트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놀란 마지막 포인트는 포인트.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본부예요. 네.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말고 하는 모든 최종 결정은 원래 특별수사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건에 대해서 심우정이나 등등등등이 우리가 간부야 우리 말 들어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죠. 내리 꽂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직을 걸고 어차피 그렇게까지 반대했다는 게 나오면 자기가 또 반대하는 게 맞다는 게 소신이었다면 직에 왜 연연합니까? 직을 버리고서라도 네. 승부수를 던졌어야죠. 나 이거 옷 다 벗을 테니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수사하는 사람들 다 옷 벗을 테니까 네. 우리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윗대가리들도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해놓고 아무도 옷 안 벗고 그냥 대통령 풀어주고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가? 아하.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기득권은 세다. 아. 나는 기득권이 돼야 된다. 기득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기득권들을 제대로 막아내려면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을 떠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특히 법치주의 운운했지만 실제로 그 법을 운용하고 적용하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신병을 확실히 잡아두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곳 두 군데가 힘을 합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렇네요. 대한민국이야. 이걸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이제 검찰의 대응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이 소식 법원의 인용 결정을 들었을 때 얘기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빨리 항고를 해라. 즉시한 건 무조건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거 구속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속이 계속 유지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게 아닌 판단이 첫 번째 나왔으면 이게 단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항고를 안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을 향해서 우리가 니네 같은 편이지 한통속이지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짜?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예. 뉴스원 속보인데 바로 뭘로 나왔습니까? 1분 전에 나왔어요. 아니 하나만 나온 속보예요. 예. 검찰총장이 그랬대요. 출근하면서 한마디 했군요. 네, 윤석열 석방 네. 수사팀의 의견이 있었지만 내가 판단한 거다. 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판단했다. 그 옷 벗고 나가야지. 어.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책임졌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 충격적인 반응이네요. 아, 너무 배째라 뻔뻔하지 이랬을까나? 않습니까? 배째라, 네. 배째라. 복귀를 해보면 처음부터 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를 구속 연장을 시키는 신청을 하고 기소를 할 때부터 아니 갑자기 무슨 대검 뭐 간부들이 모여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기소할지 말지 네. 마라톤 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 수사팀에서 판단해가지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도가돼서 네. 지금 사실상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도 뭔가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마구잡이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절차적 하자를 만들고 그 이후에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러면 법원 판단이 나오면 검찰에서 법원 판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줘야 돼 이러면서 무슨 제가 보면요 네. 티키타카 음. 짜고 치는 고수도 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검찰의 행위가 지난날 김학의 법무부 장관의 성접대 사건. 네. 자, 검사 99만 원 룸사롱 접대 사건. 예.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성환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
검찰과 검찰 관계인이 그리고 검찰이 봐주기로 생각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요 음. 영상에 김학의가 보여도 검찰 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제대로 된 법 처벌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불법 부당한 사건 처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5천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 동지들이 구속되고 기소되는 과정을 보면요. 네. 법원과 검찰이 사람을 인신 구속할 때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 때문에 맨날 구속한다 증거인멸. 그래요. 그런데 예. 윤석열 내란숙에 아니 막 자기 긴급 체포하는데 막 기관단총 들고 막 보초 서고 이런 사람인데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폭력 소요를 뭔가 조장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중대 범죄 혐의자를 대한민국 한복판에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 사람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어도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겁도 없는데? 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 취소가 있고 구속 집행 정지가 있잖아요.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은 타당한데 그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꼭 가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네. 그 사람의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가서 꼭 발인을 봐야 된다든가. 이제 아주 특수한 아주 일시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잠깐 풀어줬다가 데리고 오는 게 구속집행정지예요. 네. 그래서 그때 판사들은 그런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해주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 무슨 소리야 그런 상황이라도 얘네가 나갔다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얘네를 그렇게 마음대로 잠깐 갔다 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즉시 항고를 붙여놨어요. 네. 그랬더니 판사들이 위헌 재판 그 판사들이 판결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야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이 사람들이 구속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단지 한 1, 이틀 정도만 정말 특수 사정이 생겨서 갔다 오겠다는 건데 네. 그거를 못 갔다 오게 하면서 우리 법원이 내린 결정을 네가 즉시항고해서 7일을 이 사람을 붙잡아나 어차피 네가 7일 있다가 항고해도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람 풀어줄 건데 네. 그러면 그 7일 동안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그 사람 부모님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오고 발인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니? 해가지고 즉시 항고가 그렇죠. 그 당시에 위헌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집행 정지, 구속 집행 정지의 위헌성하고 이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 다르죠. 다르죠. 구속 취소는 아예 김지호 사실 어젯밤에 돈 훔쳤지.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뒷모습 이렇게 넙더더 해가지고 이렇게 등 돌리는 거 도망가는 예. 거 봤어? 이게 박정호가 나한테 일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지호가 진짜 알리바이도 없어. 갑자기 김지호가 그날 밤 이후에 막 금은보화가 집에 쌓여 있어. 그리고 막 신발도 막 뭐가 좀 묻어 있어. 어제 도망 다 갔다 온 것 같아. 아가 김지호가 확실히 범인이네. 라고 생각해서 김지호를 붙잡은 거야 내가. 네. 그럼 김지호를 붙잡을 때 구속 사유가 있어요. 뭐 신발도 있고 증거도 있고 집에 물건도 있고 알리바이도 없고 저 사람은 나쁜 죄를 저질렀으니 결정이 날 때까지 어찌든 간에 가둬놔야지. 안 그러면 또 옆에 쫓아다니면서 야 박정호 너 나 봤다고 한 거 거짓말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취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네. 왜 증거인멸과 도주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구속 취소를 신청했어. 그럼 구속 취소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는 뭘 보느냐? 우선 김지호가 돈을 훔쳤는지 뭐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에 대한 명백한 무죄라는 게 확인이 됐냐? 아직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지호가 반성하냐? 아니잖아요. 예. 예, 김지호 지금 떳떳하게 뻔뻔하게 저렇게 얼굴 두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다음에 김지호가 분명히 좀이라도 풀어주고 나면은 박정호 때려주겠지. 노영이 때려주겠지. 이렇게 되면 구속 사유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피해자가 계속 있고 저 물건은 아직도 김지호 집에 있고 아직도 뭐가 있는 거 없는 이 사람을 빼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저 사람 사회에 나오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 이럴 경우는 구속 취소가 사라졌습니까? 구속 취소가 남아 있습니까? 사유가 구속 구속 사유가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을 구속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변호사가 판사가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내지는 지기현처럼 미쳐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잡아넣은 네, 내가 네.
뭐 날짜 시간 얘기하면서 저 부장 좀 이상한 사람이네. 어? 다시 판단을 내가 받아가야 그동안에 된다. 계속 해왔던 관행에 맞춰가지고 다 했던 것이고 이전에 이미 4번이나 이거 정당하다고 했던 이 판사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옛날에는 집어넣지도 않은 시간을 집어넣네 만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네. 네. 여기까지가 이상한 거였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검사로서. 당연히 그래 네가 풀어준다고 해도 당연히 난 즉시장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에 판단 받아보겠다. 지기현 너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검사인데 우리 옆에 있는 저 작가, 분장하는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그 뜻을 모르겠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깜빵에 계속 잡아놓고 있다가 너 나중에 무슨 경을 치려 그래? 이러면서 뭐 풀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심우정 논리예요. 특별사본부인 박세현 노영희는 미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했는데 구속 취소에서 벗어날 사유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을 왜 풀어줍니까? 야. 네가 상사야, 내가 상사야.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네가 왜 시끄러? 너 때문에 내가 하루 정도 시간 벌었으면 됐지. 너 그 정도는 면피한 거야. 됐어. 이래가지고 결론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그렇지만 뭐 법원도 이상하죠. 하지만 뭐 시간 단위 계산 왜 그걸 윤석열 때부터 적용해서 아니 그리고 검사한테 인권을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사한테 그런 거 하려면 미리 예.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공지를 내리고 그렇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먼저 규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수많은 그 규정과 관례와 날 특히 네. 법원에 있는 날이라는 걸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갑자기 잘못했다고 시간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행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둘 다 이상하죠. 예, 뭐 티키타카 김조 대변인 말씀도 하셨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 모습 이거 국민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부끄러워요. 지금 뭐 심우정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을 쏟아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보면 수사팀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인데 구속기간 논란은 본 재판에서 다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 검찰의 근본적 사명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김조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속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사건 조작해가지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네. 이재명 대표와 친한 동지들은 죄다 구속시키고 감옥으로 보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인권 타령을 했습니까? 왜 그놈의 인권은 윤석열 내란숙의 그자에게만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는 인권 없이 조작 수사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주 지능적으로 네. 이번 일을 뭔가 조금 꾀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원래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특혜를 주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네. 나중에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으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절차나 이런 거를 굉장히 미숙하게 해가지고 불허를 낸 다음에 네. 행정 소송을 유발하게 한 이후에 행정 소송에 지면은 허가를 내주는 아주 악질적인 예. 그런 부패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숙의 석방이 사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법 체계,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 거기를 법을 집행하는 인간, 사람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뭔가 법 집행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 없다. 이런 반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핵도 했고 긴급 체포도 했고 탄핵 재판도 거의 끝나가니까 사실 다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일상으로 사실은. 다 돌아갔는데 토요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좀 그리고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상인가 인간이 본인이 죄가 있으면 죄에 맞게 달겨받고 네. 한때 지도자였으면 지도자에 맞게 품격을 보여주고 국민의힘이
어떤 공당으로서 정치 세력이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본인들만 살면 되겠다. 네. 본인들의 이권만 지키면 되겠다. 이런 행태를 보여주니까 분통을 너무 많이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사실 주말 동안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라가 좀 치밀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힘을 내서 이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더 황당한 건요. 권성동이 그랬나요? 불법 구금이다.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죠. 아니 결정이 난 다음으로부터 7일 동안은 검사의 시간입니다. 검사가 그 기간 동안에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사가 합법적으로 그 피고인을 구속시켜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숙고할 시간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는데 그걸 불법 구금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불법 구금이 됩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검찰 출신이 아닙니까? 네. 난 이 사람 보면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검찰된 얘기 돈 먹고 검찰된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너무너무 무식해요. 무식하기가.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협박을 함부로 합니까? 자기야말로 채용 비리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이 맨날 남한테 협박이나 하고 맨날 남한테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 돌아오니까 아주 그냥 또 다시 호랑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여우가 설치다가 여우가 이제는 호랑이한테 다시 또 아부하는 듯이 무슨 예.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권성동 헌재에서 결정 나면 따라야지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꼬리 내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살아 들어왔으니 이제 헌재고 뭐가 다 없어져야 된다 막 난리 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검찰에 7일 동안 합법적으로 즉시 항고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 구속되는 걸 불법 구금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막 마치 먹힌다는 듯이 말하는 게 너무 싫고요. 네. 또 하나 구속 집행정지가 위헌 결정 난 거 하고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이 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위헌 나섰으니 이번에 날 것이라고 미리 지리짐작해가지고 검찰이 이걸 못하게 해요? 이거 전부 다 검찰 선후배들이 권성동과 윤석열과 이런 사람들이 다 압력 행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정은 이제는 아예 커밍아웃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듯이 막 척척을 하더니 게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김주현입니다. 김주현 김주현 민정수석 2012년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항고는 몰라도 즉시 항고는 안 된다라고 네.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그거 위헌이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해줬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서기호 부장판사가 당시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서기호 부장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도 즉시항고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났으니 그러면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죠. 차관이었죠. 김주현. 예, 김주현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랑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합니까? 예. 프랑스를 가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모든 법조인들이 그래 서기호 오바다 그러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구속 집행 정지는 뭐 위헌이든 말든 간에 구속 집행 취소는 즉시항고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구속 취소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그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기현이 혼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게다가 지기현이 뭐라 했어? 상부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분명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말이 좀 그렇고 나는 여기서 좀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 괴롭히지 않게끔 나만 면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 좀 비겁하지 용서해. 네. 이런 뜻을 한 말인데 상부의 그걸 받아보라는 그 메시지 알아들어놓고도 우리 이제 혹시 모르니까 딴소리 듣기 싫으니까 대통령 그냥 풀어주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뭐 심우정 총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시간만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이 구속 기간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도가에서 그럼 이렇게 뭐 분란이 발생하니까 미리미리 해요. 미리미리 하잖아요. 사실 미리미리 하루 검사들. 이틀 먼저 하죠 우리가. 근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 시간을 끌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연 이거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을까라는 또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 심우정 총장은 동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오늘. 안 하면 어쩔 건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 그래놓고는 우리는 법원의 그 결정에 불복한다.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한다. 이딴 말이 또 내놓는 거예요.
아니 그 투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말로만 투쟁한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 이제부터 미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진짜.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면 이제 항소하면 항소하면 안 안 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하면 안 돼. 무조건 아니, 항고도 안 돼. 왜 항고하는 거죠? 왜 해? 항고하면 안 돼요 이제. 절대 아니 하지 마.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은 1심, 2심, 3심 다 무죄 나와도요.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인생 완전 그렇죠. 파탄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검찰은 서슴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냥 항고 와서 끝까지 정말 국민 세금이 축나도 항고했는데 이제 뭐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 명태균의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네. 나도 구속 취소한다. 나도 신청하겠다. 내 것도 빨리 봐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명태균만 이럽니까? 예. 나 잘못한 검찰도 잘못한 거 다 뒤집어 엎겠어. 나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하세요. 내가 다 네. 계산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씩 따져보고 그리고서 구속 취소. 불법 구금한 니네 손해배상 빨리 내놔.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유, 한심해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날 뭐 시간 그러니까 이 법원의 설명을 보면은 이게 시간이 넘었다 9시간 45분 넘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왜 이거를 윤석열부터 적용한 건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왜 인권은 그렇게 대통령의 인권이라고 그걸 또 부각시켜가지고 인권위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거부터 이해를 못하고 검찰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은 보셨죠? 화면 보셨죠? 네 준비된 너무너무 화면 와 이렇게 손 이렇게 아파까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너무 거만한 표정. 야 우리가 이겼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야, 역시 개선 니네는- 장군이 따로 없더라고요. 역시 니네는 내 밥이야. 퍼레이드.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만져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고 먹었다고. 행복하게 일찍 잤대잖아요. 행복하게 일찍. 우린 잠도 못 자는데 나 어제 밤샜는데. 아 저는 국민들은 주말 다 이후로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지금. 아 이제 윤석열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구속될 가능성, 재구속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뭘로요? 변호사님? 뭘로요? 뭐 외환죄나 아니면은 뭐 법원의 직권으로 또 구속시킬 그러니까 수 이 있다. 검찰이 지금 예. 누구의 검찰입니까? 국민의 검찰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의 검찰입니까? 음, 윤석열의 검찰로 보이잖아요. 이 커밍아웃 한 사람들을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싹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 다시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럴 건 뭐 하려고 풀어줍니까? 그렇네. 지금 해야 될 것은 네. 있는지 없는지 다 정리해봐가지고 다 제껴서 윤석열을 오로지 보호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죄를 가지고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고 정말 만만의 말씀이다. 네,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 잔당들을 좀 예, 진짜 토벌하듯이 소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민주당 왜 그럽니까? 예, 민주당 자. 왜요? 민주당 왜요? 이런 누구 탓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네. 딱 하나야. 뭐냐면 이런 사건 터지자마자요. 윤상현, 권성동, 나경원 난리를 치면서 네, 법원이 너무 잘했고 검찰은 너무 잘못했고 만약에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불법 구금이고 손해배상 묻고 니네 엄청 처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협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요 엄청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마지막에 네. 결론 나기 하루 전 우리 전부 다 밤새우고 있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기자회견 한마디 했어요.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대로 해라. 항의 방문 한다 그러면서 몇 명 안 가고 제대로 해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야당을 무시하는 거지. 좀 더 세게. 이 사람들은 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안 들어도 네.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민주당 말고 이 국민의힘이나 이 권성동이나 권현세 같은 사람들은 혹은 윤석열의 꼬봉들은 우리가 조금만 자기한테 잘못하면 우리를 막 해코지할 사람이야. 네. 이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다리를 뻗더라도 누구 자리를 보고 뻗는다고 음, 개기는 것도 아무한테나 개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무위원들 탄핵, 특히 이제 최상목 탄핵이 안 된 부분들 이게 좀 답답하고 좀 속이 터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가운데 이제 5당이 모여서 심우정을 향해서
사퇴해라. 뭐 사퇴 안 한다는 거 사태가 뭐 문제예요. 보였죠? 내란죄로 공범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탄핵을 아니면 탄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범인 도피죄 넣어야 돼. 범인. 예, 심우정 총장을 그냥 뭐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야당도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대검을 또 항의 방문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 또 최상목 대행 내란 잔당 등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김성훈 차장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을 하는 모습, 아니 뭐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김성훈 차장이 구치소에서 윤석열 데리고 나오면서 예. 그 행복하고 그 거만하게 그 아주 뿌듯한 표정 보셨어요. 게다가 더 웃긴 거 그 전날 수사심의인가 뭐 거기에서 네. 이광호하고 김성훈. 김성훈 다시 영장 챙겨서 이 네. 사람 다시 구속해야 된다 결정 났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검찰이 또 어떻게 할까요? 음.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돌아왔다. 네. 이 사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어.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어, 가능성이 더 높기 자기네끼리 때문에 이제 자기네끼리 당연히 더 구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야 되는데 이 정권이 이 검찰이 과연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네요.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김성훈과 이광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영장 필요 없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증거 인멸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왜 풀어줬겠어? 네. 우리 대통령 믿으니까 법원이 풀어줬겠지라는 논리로 이들은 끝까지 버틸 것 검찰이 같아요. 버틴다? 난 그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심의위에서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걸 또 무시하고 간다. 근데 지금 검찰이 뭔 짓을 하더라도 뭐 국민들은 이제 뭐 진짜 이거 내란 세력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내란죄 저지른 내란 거예요. 잔당들이죠. 내란 잔당들이다. 내란 잔당들 이번에 공범이다. 확실히 토벌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사실은 제2의 내란 사태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 내란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내란이 심우정 진행이다. 총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법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인권 보장하는데 뭐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국민들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심우정 총장의 출근길 발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왜요? 아니 아까 예. 심우정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심우정. 근데 예. 권성동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아주 했어요? 직원이 막걸리 난리가 났어요. 권성동이 이랬대요. 심우정, 야당 사퇴 요구에 불복하면 불법위원회 뵙기되는 거야. 너 그만 두기만 해봐, 가만. 너 이게 뭡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권성동. 편들이 야, 권성동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동네 편안하겠어요? 그래요. 뭐 이제 윤석열하고도 통화도 했고 뭐 곧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찾아간다. 건강을 되찾으면 찾아간다.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독립운동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참 한심합니다. 이런 극우와 또 이런 내란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준동 이거 좀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포인트에서 헌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게 좀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헌재 이건데. 원래는 14일로 지금 사실은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내려놨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구속 기간이 계산 오류네 뭐 윤 대통령이 나오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일단 시기는 조금 뒤로 늦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14일이 아니고?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혹시라도 뭐 하나 있으면 얘네들한테 큰 코 다친다. 이 생각 때문에 네.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심리 기간을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흠결은 뭐냐? 뭐예요? 윤석열이 맨날 주장해 왔던 왜 졸속으로 결정을 합니까? 왜 우리들 건 안 받아줍니까? 왜 저쪽 건 받아들이고 우리 주장은 자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충분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주장이죠. 걔네들은 그렇지 않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이 원래 10일부터 매일매일 윤석열 것 탄핵 관련 평의를 열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10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죠. 네. 그래서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몇 개가 조금 달라. 이 군 관계자들의 네. 증언. 그다음에 이 증언이 헌재에서 나온 거하고도 조금 달라. 그러니까 현재 증언에서 그 밑에 있는 예. 그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의 증언은 다 똑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말했다고 했던 사람이 헌재에 와서 말이 다르고 헌재에 와서는 입을 다물고 검찰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했던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는 뭐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있는데 그건 헌재랑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헌재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들들들 볶아 먹는 거죠.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그거라도 한 가지라도 얘네들이 네. 또 괴롭힐까봐 헌재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상계엄 터져가지고 국회의장이 네. 국회의원 150명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땅땅 안 하고 있었잖아요. 150명 맞아요. 모일 때까지. 예. 왜 그러냐 물어보냐면 우한식 의장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이 해제 결의가 또 잘못됐다고 얘네들도 딴지 걸까봐 우리 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국민의힘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 이거 오해였어, 내가 무효야 또 이런 말 할까봐 걔네들 빼고라도 이 150이 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절차에 한 개도 흠결이 없이 하려고 그 시간을 좀 끌었던 게 있거든요. 그랬죠. 이번에도 당시에. 마찬가지 같아요. 아. 헌재도 절대 쟤네들이 딴지 못 걸게. 네. 그런 절차적인 걸 지켰나 안 지켰나고요. 아, 근데 너무 늦어지는데 이러면 저희 뭐 3월 7일도 생각했었는데 14일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네. 국민만 법을 지키고 국민만 절차를 지키고 국회는 절차를 지키고 근데 윤석열 뭐 하나 절차 네. 지킨 거 있습니까? 법 지킨 거 있어요? 계엄 선포할 때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안 했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조차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불법 계엄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 정의의 선 그럼 법 집행부만 네.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저 절차를 안 지키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 내란수계는 개선 장군처럼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다니냐 이거죠. 이게 너무나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네. 자, 지금 3월 17일까지는 헌재가 지금 아무런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3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4일 금요일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평이 오늘도 하고 뭐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절차적 흠결을 막기 위한 그런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일정은 좀 늦어지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저는 결과는 네. 실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석방을 해줬던 그 결정하고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서는 뭐 구속 실질 심사 관련된 네. 날짜를 33시간만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원래 날로 하는 게 맞으니까 17, 18, 19 이 날짜로 3일을 다. 계산할 것이냐 예. 이런 거 가지고 따졌던 건데 그거는 그래서 구속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까 늦게 했으니까 풀어줘라는데 그거하고 탄핵 심판의 그 본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성격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탄핵에서의 재판은 이 사람의 행동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 네.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가뜨렸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밖에 나가는 것하고 이 사람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는 건 별개예요. 별개인데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일 수가 있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지금 대통령과 같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나를 김정호가 이제 박정호가 박정호. 나를 인정했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꽂아줬어. 네. 아 노영이 갈 곳도 없고 노영이 방송할 때도 없어서 집에서 막 이렇게 숭늉에다가 그냥 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정호 전해가지고 예. 야 내가 너 20만 원씩 줄 테니까 방송 나와봐. 얼마나 기쁘겠어. 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을 수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게 박정호를 자르냐 마냐야. 아. 그 결정을. 그럼 내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게다가 저 사람 구속되어 있고 네. 그럼 당연히 편안하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인용 안 하고 저기 인용하고 저 사람 내보내지 않아도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저 사람 바깥에 나와버렸네. 예. 나와가지고 막 나한테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네. 되게 어. 불안하네. 예. 이거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탄핵인데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네요. 박정호가 또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 그런 또 식의 노영이가 또 인간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럴 때 딱 고민해. 김지호 같이 센 사람이 야 노영이 미쳤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은데 예. 이 헌법재판소 평의는 그렇지 않아. 김지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노영희 재판관님
잘 생각해 보시지요. 음. 그냥 법리와 헌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속 것만 그런- 말하지. 그런 얘기만 오고 야, 가고. 영희 누나, 네. 아무리 당신을 박정호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20만 원 중요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설득 작업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 헌법에 딱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그런 인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고려 정치적인 생각 또 윤석열 지지자들 뭐 이 어떻게 보면 준동 이런 걸 또 보면서 그리고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예. 변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변수는 최상목 변수입니다. 최상목. 최상목이가 지금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예. 헌재에서 만장일치 결정 나도 안 하고 버티잖아. 근데 만약에 마은혁 이제 임명한다고 해 그냥 하면은 최소 1주에서 2주의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예.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0일이잖아요. 네. 3월 26일 날 뭐가 있어요? 아, 이재명 이재명 대표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가 이심? 있어요. 네.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던 그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결정을 한 올해 이번 주 한 목금 정도에 결정하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아하. 왜냐하면 아직 평의에서는 언제 하겠다 결정 안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원래는 이 사람 집어넣지 않고 그냥 8명이 하면 되는 건데 아.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정영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눈 부릅뜨고 째려보는데 영향 안 받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네. 혹시라도 탄핵이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영웅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고 있는데 마흔여기가 갑자기 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갑자기 저기 임명돼 아. 최상목에 의해서 예. 이건 예컨대 나의 뇌피셜이에요. 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데. 자 그런데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그날 이 사람 변론갱신해가지고 바로 그날 합니까? 안 돼요. 그날 그 사람이 됐다고 치면 월요일 날부터 출근이야. 그럼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게 되면 이제 변론갱신을 하려면 그 재판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야 돼. 예. 날짜 잡아가지고.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했다고 해서 월요일 날 곧바로 날짜를 모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재판 기일을 언제 잡냐? 오늘이 3월 10일이면 다음 주 최소 아무리 빨리 잡아도 17, 18일 잡겠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나면은 평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이 내용을 잘 알고서 인용 결정이나 기각 결정 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8일까지도 또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21일은 못 하니까 28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6일 날이 바로 무슨 날이야? 이재명 네. 대표 선고 날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네.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영식 재판관이 그랬대잖아. 우리 아들 결혼인데 네. 일이 다 잡아놓은 건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내가 혼주로서 여기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고민이었다. 이런 지난 얘기까지 주말. 하면서 예. 결국 혼주로서 참석은 했다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안심적인 마음이 있었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 이거- 마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노영 변호사님 이거 뭐 최악의 시나리오고 말씀을 이건 해주셨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고 내 예측이 아닙니다. 엄브레드님 노변 예측은 다 틀려 그랬는데 내 예측 틀린 거 없고 내 예측 틀린 거 최악의 없고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있다. 가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예. 거고 아유 윤석열이 지금 거리를 내가 활보하게 틀린 적이 다니는데 없다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아유 이런 거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막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계엄 이후에도 얼마나 이상한 짓을 조장을 했습니까? 기관단총 들고 그냥 예. 지금 말이야 사람들 위협하고 정말 폭력을 조장한 사람들이 구속도 안 되고 아 진짜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진짜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나 네. 심히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우정 총장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일단 없다고 빨리 하니까 빨리 탄핵을 시켜야죠. 예. 빨리. 야당은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뭐 결정은 내려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네. 관련해서 야 5당이 예. 고발을 하기로 공수처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화두는 던졌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저희가 급하지만
그래도 조기 대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윤석열처럼 똑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핵은 추이를 보고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은 이제 고발을 하는 거고. 자, 네. 김태환님이 제발 이번 주 파면 선고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화면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성조님, 오늘님 이게 댓글 주시는 게 토론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답답하시고 너무나 걱정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댓글을 주고 계신데 변호사님께서 좀 우리가 할 일, 대책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우리가 되는지 해야 될 대책은 하나입니다. 네. 이 지금 내란 수계를 바깥으로 풀어내 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섭다. 네. 이걸 끊임없이 알려야 되고 그 지기현 부장판사와 검찰의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고 네. 이 사법 카르텔과 이 기득권 검찰이 만나면 정의는 사라진다. 이거를 우리가 느꼈다는 것을 민주당과 야당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힘에도 정확히 알려서 네. 여러 무서운 걸 알려야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결정되는 게 매번 집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 또 헌재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종으로 올려서 네.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킨다. 니네가 어떤 사상의 자유나 뭐 표현의 자유를 하고 싶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폭력적인 건 하지 말고 절차에 맞춰서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집회에 찾아가고 네.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각 당마다 이런 모임을 가지고 결사할 때 쫓아다니고 내 페이스북이나 내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법원이나 이 검찰청의 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네. 계속 항의하고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될 때고 여전히 사실은 이게 구속이 됐고 이제 파면만 내려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아 정말 끈질기다. 뭐 윤석열이 끈질기다. 자기 이제 신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검찰에 있을 때 행태도 그렇고 끈질기게 또 이른바 이제 법꾸라지처럼 법 기술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온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구속 취소까지 인용되게 만들 줄이야.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명태균 아까 뭐 얘기하면서 구속 취소 돼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셨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그동안 사실 높아져 왔다가 이제 좀 사그라드는 그런 사라졌죠. 느낌도 있었는데 네, 사라져야 되는데. 아 이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또 눌리고 또 이 검찰이 뭉개면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아니 보고 근데 계십니까? 명태균 씨가 오늘 구속 예. 취소 신청한대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네. 그것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가 참 재밌는 사람이다 느끼는 게 명태균 씨는 사실 구속 취소 신청해도 그 실익이 없어요. 일단은 예. 근데 명태균 씨는 저번에부터 태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네. 처음에는 검찰이 자기를 막 괴롭히고 강제징용 표만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법원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강력히 주장을 했더니 네. 검찰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강혜경도 우리가 기소할 거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거야 이랬대요. 그러더니 정말 그 건 이후에 불기소가 자기에게 이루어졌고 예. 강혜경에 대해서 3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검찰에 대한 그 공격하던 걸 조금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중앙으로 넘어간 다음에 27일하고 28일 날 명태균 씨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검찰에 대한 비난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검찰은 오히려 이제 강혜경 씨하고 좀 약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강혜경 씨 계속 불러 드립니다. 이제 서울까지 오라 그래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는 자기네가 내려가서 보지만 네. 강혜경 씨는 서울로 오라 그래요. 왜? 강혜경 씨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강혜경 씨 그렇다 하더라도 애 내 키우는데 왔다 갔다 10시간 넘게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경 불러가지고 옛날에 네가 했던 걸 다시 시작해봐 이런 네. 식으로 다시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명태균 씨는 역시 이제 내가 뭐라 하니까 검찰이 역시 정신 차리는구나. 강행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드디어 니네가 알았구나. 네.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주장했던 명태균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번에 이걸 가지고서
봐라 윤석열 살아난다. 나도 구속 취소 빨리 시켜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명태균 게이트 사실 뭐 여기 이제 대선 주자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다 많이 엮여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명태균 씨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도 주자들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네, 입만 네. 바라보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부분들. 지금 구속 취소된 이 상황은 네. 국민의힘하고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야, 이 내란 잔당 정말 안 되겠구나. 저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데 오히려 환영을 해? 오히려 편을 들어? 아. 그러면서 다시 정말 분노에 들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어도 내란 수계는 뭐 아크로비스타에 있던지 거리를 또 활보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보수 집회 가고 그러면 제대로 된 조기 대선 준비할 수 있겠어요? 후보들이 못할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있죠. 예. 그러면 60일 내에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네. 안 그래도 짧은 시간이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 차이가 뭐 3배, 4배 되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선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기 대선에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런 가운데 권영세, 권성동이 윤석열 예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분통 터지네. 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라는 또 말까지 했다는 건데. 아이고 야, 이거 독립운동 했네요. 독립운동 했어. 장애요, 어, 장애. 어제 그 네. 윤석열 씨가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음, 6명에게 기쁨의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6명이 저 사람들이에요. 뭐 그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있었고. 네. 자기네들끼리는 야 우리가 승리했어.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런 범죄자들을 공당의 대표들이 가서 이거 무슨 조직폭력배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온 두목을 옥바라지 하면서 딱 갔다 오면은 근데 네. 진짜 그 앞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부도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두부도. 두부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진짜 이게 당인지 범죄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를 일으켜 놓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손 잡아주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욕하는데도 더 좀 웃긴 건 있었죠. 검찰 동호회 그 기사 봤죠? 검찰 동호회가 네. 검찰 동호회가 뭔지 아시죠? 네. 뭐요? 검사들 퇴직 모임 아닙니까? 검사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검사였던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검사 출신 사람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자 이렇게 네. 만드는 게 검찰 동호회거든요. 검찰 동호회가 그 기사를 냈잖아요. 역시 우리 검찰은 살아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동호회 윤석방호 감사 문자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에 결국은 이렇게 잘 된 것이다. 검찰 동호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간에 평안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니 검찰 출신으로서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이 법꾸라지들 이거 어떡하죠? 자기네들이 협조로 대통령이 석방됐다. 저기 협조로 대통령이 석방됐다가 무슨 말이에요? 실무정도가 등등등등 검사들이 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석방됐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저런 얘기를 버젓이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이게 진짜 염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염치가 없는 자들이죠. 염치가 없어도 한참 없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온갖 이권에 다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 아닌가. 게다가 정말-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석방 직후에 네. 보수 쪽 정치인들에게 감사 의견을 전했는데 특히 석방 직후 6인에게는 별도로 통화했다. 기존 역할 잘해줘서 고맙다. 자, 정진석에 대해서는 주요 보수 측 인사와 변호인단들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참 일을 잘했다. 그다음에 장동혁, 그 한동욱이라고 했던 그 네, 장동혁. 한동기였다가 돌아선. 장동혁. 네. 탄핵 반대로 친한계에서 퇴출된 후 표면상 개점 휴업 상태인 정진석 및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별도 TF와 물밑에서 소통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밀정이었네. 나경원,
현직 의원으로서 친윤계 규현 및 가장 먼저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 주었다. 초반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홍준표와 출마 의사 이슈로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네. 여당 기자들이 알고 있는 2월 원희룡과의 만찬을 통해서 윤통이 석방될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주진우 탄핵 과정 및 대통령 구속 절차 내의 법률적인 모순에 기반해서 기각파의 논리를 제공해 주었고 방송 및 주요 스피커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러한 논리를 전파시키는 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원희룡 소추 직후부터 개헌 반대 분위기였던 보수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설득을 해주었고 원외 중진 역할을 해주었다. 원내 위원들과 특히 탄핵 반대 여론으로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윤상현 국민 지지 촉진했고 본래 친윤이 아니라 초반부에는 내부 정이 많았는데도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추진했다. 네. 이 6명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답니다. 아, 이거 뭐 진짜 이거 들으면서도 듣기가 좀 너무 괴롭네요. 우라가 치밀죠. 괴로운 들으면서 얇았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자, 검찰은 제가 아까 이제 검찰 동우회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검찰은 이제 심우정 총장의 이 결정으로 거의 이제 문을 이제 닫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커밍아웃 한 거죠. 예, 커밍아웃 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심우정 총장이 그 영장을 기각을 계속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뭐 비아폰으로 검찰 그러니까 대검 간부와 통화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수사하던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제 그야말로 그냥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맞아요. 아예 맞아요. 아예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 이제 같은 본색을 드러낸 편입니다. 거죠.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함께 손을 들고 우리 같은 편이에요. 봐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이제 막판까지 되니까 그냥 이 가면을 이제 아예 벗어젖히고 검찰은 우리 이제 검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걸 선언한 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이젠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변인? 저는 2,000명 검사들 중에 200명 그 친윤 검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도부를 이루고 네. 있는. 사실은 뭐 형사부에 있거나 민생 현안 다루는 검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에 있는 검사 간부들, 그 지검장들, 그 친윤 검사들 네. 한 200명 정도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자들을 정말 이 내란 잔당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여죄를 철저히 물어야 된다. 이자들이 지난 3년간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민주 인사들을 얼마나 많이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까? 네. 무죄가 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재판을 걸고 항고에 항고를 해서 인생을 파탄시키는 게 바로 친윤 검사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 수 있듯이 이 친윤 검사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 친윤 검사들이 김학의 성접대 로비 사건을 덮었고 고발 사주를 덮었고 그리고 99만 원 룸사롱 검사 접대를 덮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덮을 것이고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네. 법이 그냥 무법자로 검사면 뭐든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아. 이런 신화를 쌓으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검사들 반드시 여죄를 물어야 된다. 끝까지 추적해서 진짜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욕할 때도 아니고 네. 지금은 뭐 다른 거 저런 거 신경 쓸 때도 아니고 민주당 가까이. 내가 아까 욕한 거는 민주당 잘하라는 뜻이고 더 너무 이제 힘내라? 민주당 더 너무 열심히 점잖으니까 한 하자? 얘기고 좀 네, 약간 그럼. 타이밍이 늦으니까 한 얘기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민주당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민주당이 잘했는데 너무 상대방이 더 심하게 나오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하라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공수처 지지해 줘야 되고 공수처. 헌재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뭘 잘못했다고 막 공수처를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하면서 너도 나도 공수처 폐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공수처는 인력과 그 저는- 자원을 한 5배 늘려줘야 돼요. 저는 이 그런 걸 사람이 보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거는 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 분명히 하고요. 또 하나 뭐 일만 터지면은 공수처랑 민주당을 완전히 굴리듯이 굴리듯이 하면서 막 자꾸 뭐라 그런 사람들 이제 그거 그만하고 네. 일단은 이 내란죄를 종식시킬 때까지는 다
협조해야 된다. 대동 단결해야 돼. 특히 헌법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부장 판사들이든 뭐 판사들이든 자기가 만든 사건에서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잖아요. 바깥에서 문 앞에서 막 플래카드 들고 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네. 못 견디는 거예요. 기사 하나 하나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사도 하더라고요. 그렇고 네. 법원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막 줄줄 서 아,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사람들 보면은 맨날 뭐 노영이 죽여라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원도 나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았으면 네. 일정을 일찍 잡아서 그냥 일찍 끝내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끈 건 자기도 고민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고민 속에는 자기에 대한 위해를 얼마나 가할지 이것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 지켜야 될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잖아. 네. 그렇죠. 이 재판관들을 지키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성남 더민주 혁신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음. 판례를 제작해 갖고 내일부터 네. 아침 출근 시간에 윤석열을 파면해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이런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지금 비상행동 측에서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 매일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댓글을 단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네. 서명에 동참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카톡방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든지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꼴님께서도 남 탓하지 말고 모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또 맞아요. 댓글로 말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박용호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맞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엄중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내서 윤석열 파면 선고 나올 때까지 함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